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감염증 여파를 이유로 들었지만 인도네시아가 관련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과 맞물려 사업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110여 명이 지난 3월 한국을 떠났다. 국내 확산세가 심각해질 당시 본국으로부터 귀국 지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KFX 개발이 본격화된 2016년 하반기부터 경남 사천의 가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들은 오는 6월 말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복귀는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네시아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지에서 출국 절차가 수월하지 않게 됐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내세워 기술 협력 작업을 중단하는 등 KFX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보인 소극적인 행태가 한몫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춘 상태다. 그리고는 자국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연히 이들 기술진과 업무 협력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됐는데 해외 기술자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핵심 기술을 받지 못한 인도네시아 기술진도 기대 이하의 업무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자국 기술진의 태업에 가까운 모습 등 KFX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카드로 내세워 분담금을 깎으려 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방위사업청과 가이는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 사업 진행에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 정상 간 약속이 유효한 데다 개발 완료 시점인 2026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보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저기 출고 일정에 맞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FX 파트너, 왜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고 많은 국가 중에 왜 하필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하는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없나? 러시아 무기 최다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 KFX를 수출한다는데 미국의 규제는 없나? 등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KFX 협력 파트너로 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을까? 정부 당국자들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항공산업 선두주자의 하나로 CN235 수송기를 제작하는 등 항공기술이 우수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CN235라는 중형 수송기를 도입해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다. CN235는 1997년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기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도입됐다. CN235를 도입하면서 인도네시아 측과 절충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KT-1 기본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수출 등으로 항공산업 교류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점이 파트너 선정에 고려됐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거의 모든 항공기를 외국 회사 설계를 기초로 면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올라 있는 것도 파트너 선정에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이런 설명과는 다른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X 설계에 참여하고 일부 부품까지 생산하며 기술 자료뿐 아니라 시제이 일대까지 가져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컷 죽을 쏘놨더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 먹고 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자칫 미국의 규제로 수출길이 막히면 결과적으로 KF-X 기술만 습득한 인도네시아가 득을 보게 될 것이란 주장인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최근 10년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8억 8,400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입했다. 방위사업청 산하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9일 발간한 2015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 영향으로 네덜란드와 러시아에서 무기를 주로 수입했으나 최근 5년간은 러시아가 인도네시아 제1의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 거래에서 러시아의 비중을 두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KF-X의 개발 협력과는 어색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카이는 인도네시아 외에 500에서 500대의 추가 수출로 1,000대 이상을 판매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지난 22일 KF-X 개발 사업의 가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국영업체의 파산 위기설도 나오는 점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감은 3년 전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업체인 PT펠이 파산 위기에 처해 정부의 구제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국영 항공우주업체인 PT터겐테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고 밝혔다. 만약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감에 적힌 대로 파산 위기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국영 기업에 구제 금융을 투입할 것이고 이럴 경우 KF-X 비용 분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예상될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감은 대체로 2014년에 발생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국영 기업이 실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파산 위기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설마 국영 기업이 부도가 나겠느냐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방위 산업은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특성상 항공과 조선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약 220여 개의 군 관련 산업체, 재단, 조합이 있으나 방산업체는 모두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